지금 이 순간, 어쩌면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한 암살자가 자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저는 평생을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이제는 제주의 작은 마을에서 귤 농사를 짓는 78배 은퇴 의사 김민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비슷한 삶의 계절을 보내고 있겠지요. 40년간 의사로 살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입니다. 이 병은 어제까지 북한산 정상에 오르던 건강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지난 가을, 추석을 며칠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65의 박진우 선생님이 일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이셨죠. 이미 의식은 희미했고 가족들은 울부짖으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님,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동네 산악회 분들과 관악산에 다녀오셨어요. 막걸리도 한잔하시고. 마치 제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불과 며칠 전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 검사 결과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췌장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이미 간과 폐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날 밤, 박 선생님은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8,000명이 넘는 분들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중 열의 9은 박 선생님처럼 너무 늦게 발견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0을 넘기면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입니다. 제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토록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시련을 겪고도 꿋꿋이 이겨낸 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72살의 이서연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지금 저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주말 농장에서 상추를 키우고 손주들과 자전거를 타고 동창들과 경주로 벚꽃 구경을 떠나십니다. 돌아가신 박 선생님과 살아남은 이 어르신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주인님, 나 지금 위험해요. 라고 보내는 희미한 신호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며 무심코 지나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란 대체 무엇일까요?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며 살아남은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현장에서, 환자들의 삶 속에서 제가 직접 배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신호를 명확히 알고 계신다면 결코 박 선생님처럼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서연 어르신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혹시 이 글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바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절실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원장님,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이 한마디가 저를 수십 년간 밤마다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후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아주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실제 2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67 동갑내기 2분을 동시에 진료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췌장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처럼 달랐습니다. 먼저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2개월 전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지고 명치 아랫부분이 미세하게 떨리고 평생 좋아하던 삼겹살 굽는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내 나이가 몇인데 뭐해.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지요? 그렇게 6개월을 참았습니다. 아내분이 병원에 가보자고 성화를 해도 괜찮다, 괜찮다만 반복하셨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땐 이미 암세포가 간까지 퍼진 사기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2달 후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최 선생님과 똑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에게는 지혜로운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모르니 큰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강 선생님도 처음엔 화를 내셨습니다. 왜야, 내가 어딜 봐서 아픈 사람이냐? 괜찮다니까. 우리네 아버님들의 모습과 참 닮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냥 제 마음 편하라고 한 번만 다녀와 주세요. 제발요. 결국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 1기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가능했고 지금은 어떠실까요? 최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강 선생님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운명을 가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이도, 병도, 증상도 같았지만 단 하나의 차이. 바로 정보였습니다. 내 몸의 신호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서 몇 번이고 강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될 수도, 강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오늘 당신이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좀 무리했나? 하면서. 하지만 췌장암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합니다. 1기에 발견하면 10명 중 9명 가까이 5년 이상 생존합니다. 거의 완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4기에 발견하면 100명 중 5명만이 그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보십시오. 이 차이가 얼마나 거대한지요. 초기에만 발견하면 거의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너무 늦게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증상이 애매합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기 쉬운 증상들입니다. 둘째,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 일반 검사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정말 무섭게 빨리 자랍니다. 6개월이면 작은 씨앗이 거대한 암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해석하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최 선생님 같은 분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더 이상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십시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한 명령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디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신호를 알고 병원을 찾은 분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바로 몸의 온도가 기이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손과 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반대로 얼굴과 등, 목덜미는 불타는 듯 후끈거리는 느낌.
마치 사우나의 냉탕과 온탕에 동시에 몸을 담근 듯한 이상한 느낌 말입니다. 에이, 그건 갱년기 증상이거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런 증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돌보던 외숙녀섯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개월 전부터 매일 밤 손발은 시리도록 차가운데 얼굴만 화끈거리는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홍삼도 드시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걱정이 된 아내분이 여보, 그냥 큰 병원에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봅시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췌장암 초기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토록 괴롭히던 이상한 온도 변화 증상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즉 체온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말초 혈관은 수축해 손발이 차가워지고 상체 쪽 혈관은 확장되어 열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갱년기 증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갱년기는 온몸에 열이 확 올랐다가 식지만 이 증상은 손발은 계속 차갑고 상체만 뜨거운 상태가 지속됩니다. 족욕을 하거나 찜질을 해도 그때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날씨와 상관없이 한여름에도 손발이 시리고 한겨울에도 얼굴에 열이 오를 때, 그리고 이런 증상이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이 증상을 알고 일찍 병원을 찾은 분들은 정말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바로 배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떨림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우웅하고 울리는 느낌을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 배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 중앙의 단단한 뼈, 명치와 배꼽 사이, 바로 그 중앙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마치 작은 모터가 돌아가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제가 돌보던 71살의 김 선생님은 2달 전부터 매일 저녁 뉴스를 보실 때마다 배에서 이런 떨림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 드니 별게 다 느껴지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점점 뚜렷해졌고 가족들에게 여기 한번 만져봐라, 떨리는 게 느껴지니? 하고 물어보셨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역시 내가 예민한 타디구나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다행히 그의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는 병원 방문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 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여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떨림의 특징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첫째,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10초에서 30초가량 떨리다가 멈추고 잠시 후 다시 떨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둘째, 특정 상황에서 더 잘 느껴집니다. 공복 상태일 때, 그리고 조용한 곳에 편안히 눕거나 앉아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손으로 눌러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근육 경련은 자세를 바꾸거나 손으로 누르면 멈추지만 췌장 문제로 인한 떨림은 압력을 가해도 계속해서 미세하게 떨립니다. 왜 이런 떨림이 나타날까요? 췌장에 생긴 종양이 주변의 신경 다발을 미세하게 압박하거나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작은 근육들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면서 진동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위염으로 오인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은 불규칙적인 반면 이 떨림은 매일 비슷한 시간,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온도 변화와 배의 떨림. 혹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세 번째 신호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음식에 대한 기호가 갑자기 변하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 즐겨 먹던 음식을 갑자기 역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수한 된장찌개나 지글지글 굽는 삼겹살 냄새를 맡으면 속이 메스꺼리고 구역질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냄새에 대한 혐오감이 강해집니다. 제가 돌보던 69의 박 어르신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을 낙으로 삼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고기 굽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이가 드니 기름진 게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오히려 건강에는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고기나 생선이 들어간 음식은 쳐다보기도 싫어졌고 자연스레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에 병원을 찾았을 때 췌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췌장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효소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이 음식은 소화시킬 수 없으니 거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냄새만 맡아도 역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 입맛이 변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제까지 맛있게 먹던 음식을 오늘 갑자기 거부하게 될 때,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한두 달 사이에 2-3kg 이상 체중이 감소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호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것들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땀 냄새의 변화입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마치 과일이 살짝 썩을 때 나는 것 같은 시큼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본인보다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먼저 요즘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냄새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무릎의 이상 증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쪽 무릎이 마치 굳어버린 것처럼 뻣뻣하고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일반적인 관절염과 다른 점은 날씨와 상관없이 나타나고 오후가 되면 증상이 완화되며 유독 양쪽 무릎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췌장의 문제로 인해 생긴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 관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기이한 체온 변화, 명치 아래의 떨림, 특정 음식에 대한 혐오감, 땀 냄새의 변화, 아침 무릎 뻣뻣함. 이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부디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CA19대9라는 종양표지자 수치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일반 건강검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의사에게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부 CT나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받으십시오. 특히 내시경 초음파는 췌장을 가장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평소에는 기름진 육류와 튀김,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피하고 브로콜리, 마늘, 양파와 같은 채소와 등 푸른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도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얼굴에 열이 오르는 증상, 그리고 명치 아래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는 증상. 이 2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췌장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며 외면하지 마십시오. 초기에 발견하면 열의 9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78배 나이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더 이상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부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40년간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 전달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나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 모든 의학적 판단과 실천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의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